쓸데없는 부담 감당이 안 돼 남편 마크가 나한테 던진 말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남편은 아마 사고 전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랐을 것인 마크는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기증을 해서 그에게 줬어. 내 신장 중 하나가 회복되었지만 그의 태도와 행동은 더욱 거만해졌습니다. 나는 나중에 그가 자신의 불륜을 숨기기 위해 일하느라 바쁜 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괴로움이나 맥주의 맛을 이해함 담배와 술을 끊지 못함 건강검진에서 항상 경고를 받은 의사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후속검진을 피함 어쩌면 후속검진 시간이 되었을지도 모르지. 그날은 고객 접대가 있어서 아니오 병원에 가야 할 시간. 그 사람은 절대 듣지 않아. 내가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없지만 그래도 검진 받으러 가야 할 수도 있어.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할 것 같아 아파서 지금 자러 갈 거야. 마크는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피하는 나쁜 습관이 있어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습관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슬프게도 최근에 내 두려움이 확인됐어요. 마크의 집에서의 행동이 특히 식사 중에 이상해서 저도 불안해요. 마크 당신은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니에요. 큰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어요. 오늘 밤 일찍 자려고 해요. 자려고 했는데 작업 가방을 들고 서재로 향하자 행동이 말과 일치하지 않았다. 가방은 옷장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었는데 왜 서재에 가져가야 하느냐? 일찍 자 잔소리 그만하고 소리 지르더니 갑자기 가방 떨어뜨리고 종이가 떨어져서 대형 병원 신장내과에서 보낸 문서야. 뭐야 별것도 아닌데 어떻게 별것도 아닌데 신장내과 진료소에 가보라고 하는데 내일로 날짜가 적혀있는 신장학 클리닉을 방문하라는 명시적인 지시가 있는 문서에는 내일 점심시간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족을 데려오려고 여기에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나는 단지 배려하려고 노력한 것뿐인데 주제를 바꾸려는 그의 열의가 나에게 나쁜 느낌을 주었습니다. 내일은 한가하고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걱정이에요. 마크는 평소에 변명하거나 화를 잘 내는 편이라 좀 가혹하게 들렸는데 평소엔 얌전한 것 같았는데 내일은 평소답지 않게 협조적인 태도가 다음날 불안했어요. 약속된 시간에 대학병원에 가서 엄숙한 분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간단한 설명을 기대하고 왔지만 의사의 말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니요, 농담이겠죠. 의사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이게 건강을 돌보지 않아서 생긴 결과예요. 신장이 2개라서 이식할 수 있다는 건 알았지만 마크가 신장을 이식해야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의사의 말에 충격을 받고 마크가 애원했어요. 간절한 표정. 내 신장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 같아 제발 기증해 주실 수 있나요? 아직 죽고 싶지는 않지만 잠깐만 이식하면 좋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당신은 그런데 의사가 기증자가 건강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고 내가 거절하면 배우자 간 이식은 꽤 흔하다고 하더군요. 마크가 때때로 나를 짜증나게 하기는 하지만 마크의 상태는 확실히 악화될 것입니다. 나는 항상 그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이식이 지금까지 소홀했던 건강에 집중하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해서 신장을 기증하고 싶은데 수술하고 나서 건강관리를 잘하셔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제발 당연히 오래 살고 싶어요.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할게요. 마크의 회복과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며 기증을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거부 반응의 위험이 매우 낮아서 빨리 이식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마크가 좋아지기를 바라며 기증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곧 너무 고마워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서로 잘 챙기고 무리하지 말자. 알았어. 가끔 다투더라도 함께 늙어가길 바랐는데 이 희망은 결국 하나였어. 마크는 수술 직후 몇 년 후 깨달았습니다. 마크는 내 신장을 받은 것에 감사해 보였고 집에서도 밖에서도 걱정을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지만 조금 쉬고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응, 물 자주 마셔야지. 여기서 좀 쉬자. 형이 내 건강도 챙겨준 적도 있었고 건강 관련 방송도 같이 보고 배운 대로 연습도 의논도 했었는데 수술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크가 건강을 챙기는 것 같아서 당연하게도 그는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내 걱정을 무시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했습니까? 많이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끔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 복용할 예정입니다. 잊지 않도록 지금 복용하세요. 점심은 여기 있습니다. 나도 안다는 걸 알아. 그 사람이 오래 살길 바라면서 영양가 있는 집에서 점심을 준비했어. 야채와 고기의 균형을 세심하게 맞춰 맛있게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마크는 종종 최근 점심에 뭐가 있는지 불평하지 않니? 무슨 말이에요? 야채가 너무 적다는 건가요? 야채가 너무 많아서 의욕이 떨어진다는 거죠. 저는 항상 영업 중이에요. 활력을 더해줄 뭔가가 필요해요.
그는 마지못해 남은 점심을 먹었죠. 결국 만족스럽지 않아서 버거를 샀어요. 개선할 수 있나요? 미안, 내 취향은 아니었어. 사과할 문제가 아니야. 고기 좀 더 추가할 수 없나? 신입사원이라도 사과할 수 있는 말 할 뻔했지만 일로 스트레스 받을까봐 참다. 잔소리. 짜증난다. 짜증나고 짜증난다. 식욕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왜 그 사람은 매일 밤늦게 집에 오는데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니 힘들겠구나.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의심하지 않고 오늘도 너에게 힘들 것 같다고 마크가 말했어. 저녁에 늦게 오는데 보통 자정쯤 온다고 해서 결국 혼자 저녁을 보내게 됐어요. 저녁에 수공예품을 완성하던 중 실수로 완성 직전에 필요한 부품이 파손됐어요. 4일 안에 사용하고 싶다는 고객님, 내일 배송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좀 곤란해요. 평소에는 심부름하다가 다음날 공예품점에 가려고 했는데 급한 일이라 저녁에 가기로 했어요. 다행히 마크가 집에 늦게 오고 남은 음식이 있어서 서둘러 공예품점에 가서 쇼핑을 빨리 끝내면 괜찮았을 텐데 가게를 나오면 날이 어두워지고 차도 점점 늘어나는 중이었다. 보도 공포에 얼어붙어 어느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맞고 멀리 던져졌습니다. 마크가 짜증나서 5번째인가 6번째 전화인지 드디어 받은. 마크, 너 일하고 있었어. 오늘 저녁에 사고가 나서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 같아. 휠체어도 필요하고 물건도 병원에 가져가야 할 것 같아. 한숨이 크게 나왔다. 전화 반대편에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부상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은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한동안 요리를 할 수 없어서 식료품점에서 물건을 사실 수 있을 것 같지만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매일이면? 돈 주실 수 있나요? 사고나 내 상태에 대한 걱정은 없고 그 사람의 식사와 돈에 대한 걱정과 귀찮음만 있을 뿐입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혼자라서 마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곧 소등 시간이 되니까 필요한 건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내일 가져오실 수 있나요? 아니면 너무 어려운 건지. 마크가 분명히 짜증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쓸데없는 짐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바빠서 부모님한테 가져오라고 부탁하세요. 끊기 직전에 헤어지자. 마크.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줄 알았는데 희미해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대화를 비웃는 것 같았는데 다른 여자랑 있는 건지 믿고 싶은 사이에서 고민 중이라고 하더군요. 마크가 뭔가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밤잠도 못 잤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은 생각이 계속 나서 마크의 경솔한 말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친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쓸데없는 짐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 전화로 들었던 그 여자의 목소리도 나를 괴롭게 했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더 알아보고 싶었다. 전화가 왔다. 이 전화가 전환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프롬 이저벨. 고등학교 친구 이저벨은 식료품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뭔가 괴로운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오랜 친구의 소식을 듣고 신났지만 이저벨은 오랫동안 머뭇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저벨, 요즘 잘 지내세요? 저는 아직도 식료품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1에서 2년 동안 저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급여가 더 좋아졌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가게에 자주 오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식료품점에 있으면 스스로 요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야근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좀 다행이군요. 그러자 이자벨의 말투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바뀌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친구들이 최근에 젊은 여자와 함께 오는데 친척이 아닌 것 같다니. 무슨 소리야. 내가 사고로 병원에 있는데 그 사람이 맨날 늦게까지 일한다고 들었어. 그래, 그런데 말투나 표정을 보면 확실히 당신 남편이군요. 이상한 말을 했다면 죄송합니다. 제 기분이 확고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말해준 이자벨에게 감사합니다. 당신의 전화가 제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일요일 이렇게 힘든 시기에 당신에게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하지만 얘기가 필요하면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여기 있어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로 검색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탐정사무소를 검색하고 고용하여 마크를 조사했습니다. 다행히 수제 공예품 판매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여유돈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임시 대리점에 근무하며 SNS에 공개된 이후 SNS에서 영향력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 23세 여성 가넷과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나는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 가넷의 계정을 찾아냈는데 의외로 쉽게 알아낼 수 있었다. 가어니트의 펜에 올린 셀카를 찾습니다.
퍼스트 오브 18 아이델의 게시물 중 그녀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일부 사람들은 배당금 가입 및 네트워크 확장과 같은 단어로 어떤 사업 계획을 암시하면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오가 그러한 여성에게서 무엇을 보았는지 궁금해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휠체어를 두고 성공적으로 회복한 후 가네들 만나다. 집에 돌아왔지만 마크의 흔적은 없었다. 작성된 이혼 양식을 가지고 이혼해달라는 쪽지뿐이었다. 마크는 내가 입원하는 동안 23세 애인과 도망갈 수도 있었다. 일이 잘 되면 잘 지내고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안녕하세요. 가넷저도 같은 틴아이돌을 좋아하고 팔로우하고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지역 사시는 댓글 감사합니다. 운명인 것 같아요. 거기서 틴아이돌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친해졌고 불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미팅을 주선했고 틴아이돌의 가장 좋아하는 면에 대한 우리의 끊임없는 이야기는 팬덤의 진정한 신호였지만 내 목표는 단지 팬덤 친구 찾기 마크 애인과 대결하기 위해서였지. 의심하지 않고 점점 가까워지는 게 떨렸지만 디데이는 이게 다야. 최근에 TV에서 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라이브로 봐야 해서 갔어요. 촬영 장소인데 팬덤 회원이 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 가네디 갑자기 자신의 SNS 사업 게시물을 참고해서 돈을 벌었나 보다. 그래서 샌디는 친구가 된 이후로 돈 버는 방법을 공유하고 싶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사업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금지된 방법인데 말하기를 망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화장실 쉬는 시간에 다시 확인해 보세요. 확실히 금지된 행위로 보입니다. 권유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청탁받은 당사자로서 잠재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 팬덤 활동을 계속하도록 독려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돈 버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가네디 불법 사업 계획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하는 것처럼 간단합니다. 계속 네트워크를 자랑스럽게 확장합니다. 가네디 설명했지만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나는데 인맥 늘리는 게 어렵지 않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남자들을 만나 데이트 앱으로 데이트해요. 남자들은 꽤 단순해서 쉽게 선물도 주고 네트워크에 가입하는데 좋은데 가네디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녀와 마옥의 팔짱이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가어니트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바람 피는 건 바람 피우고 마크도 가넷도 용서할 수 없어. 가넷 나 누군가가 있어. 내 친구를 만나줬으면 좋겠어. 그래요. 당연히 그 사람이 당신의 친구라면 나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만나면 가넷이 마크를 직접 만나도록 하기로 했어요. 마크에게 다음 일요일에 카페에서 만나기로 한 이혼 서류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고 전화했어요. 마크가 일찍 도착했고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가넷이 카페로 걸어 들어갔어요. 가넷 여기 샌디는 내 옆에 있는 그 남자야. 내 남편이야. 우리 결혼했어. 마크가 갑자기 일어났어. 이혼 서류야. 우리가 함께 앉아있는 걸 보고 무슨 말이라도 했어. 가넷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억지로 웃으며 반가운 말을 하기 시작했어. 만나자고. NIC 만나자고. 둘 다 어색해 보였어. 바람 피우고 이제 서로 마주한 걸 생각하면 말이 돼. 가넷이 계속 불안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어. 내가 그 얘기를 꺼내기로 했어. 가넷이 남자를 겨냥한 특별한 사업을 하고 있구나. 가넷이 보였어. 불편하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난 아직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까 말한 다이아몬드 반지.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 물건을 사주고 너의 생활 방식을 지지해주는 사람에게서 받은 그 다이아몬드 반지는 둘 다 점점 더 힘들어 보여서 그러겠다고 했어. 영원히 같이 지내는데 난 그냥 경제적 후원자일 뿐이야. 결혼 얘기도 거짓말. 잠깐만요. 이혼한 거 아니었나요? 거짓말이고 돈 때문에 그냥 같이 있었죠. 오해하지 마세요. 둘 다 귀찮게 생겼어요.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지고. 누가 누워있나. 마크 넌 내가 널 걱정하던 중에 나를 속이고 배신했지. 그렇지. 가넷이 이런 줄은 몰랐어. 방금 퇴근한 옷을 입고 위로 좀 받고 싶었어. 샌디 진심으로 너만을 사랑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나 왜 나를 속이고 배신하냐. 마크는 불편해 보였어. 나는 신장을 기증하고 집안일을 괜히 배신. 그런 배신은 단지 나약한 순간이었을 뿐이야. 가넷은 분노에 터져 얼굴이 빨개졌어.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지지했지. 내 생활 방식이 이제 약해진 순간이라고 하더군요. 마크가 저를 돌아보며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용서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혼 서류는 단지 판단의 한 바퀴였을 뿐이고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하지만 내 결정은 사고가 났을 때 이미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내가 여주인과 함께 있는 걸 알았고 쓸데없는 짐을 감당할 수 없다고. 지금 마음대로 해라. 말도 안 돼. 내 수입이 마크의 계속되는 분노를 무시하고 주부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나는 카페를 나와 당연히 집으로 향했다. 마오가 함께 살았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이미 내 필수 소지품을 새 집으로 보냈습니다. 또한 불륜 및 이혼 사건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고용했기 때문에 이혼 서류와 위자료 요구 사항이 생방송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알고 안심했습니다.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와 평생 고통은 불가능했다. 이별 선물을 놓고 떠날 때 카페에서 마크와 가넷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탐정사무소에 수사보고서 사본을 남겼다. 그들이 읽는 모습이 상상됐다. 서로 속았다는 사실을 함께 깨닫고 밖에서는 부끄러울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마크와 공식적으로 이혼한 후 동네 식료품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은 경험이 간병인을 목표로 하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영감을 얻었습니다. 인증 어느 날 마크를 다시 만났어요. 큰 소리로 말할 뻔했지만 그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혼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단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샌디. 당신이 떠난 이후로 괜찮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살아있든 죽었든 그 사람에게 신경 쓰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게 도와줘. 난 무시했어. 나 없이 힘들겠구나 말이야. 우리 서로 응원하며 같이 살자. 무슨 말 용서할 수 없겠니? 잠깐의 실수일 뿐인데 왜 할 수 없는지 알 수 있다. 그의 악화된 생활 방식, 관리되지 않은 정장, 닦지 않은 신발, 씻지 않은 머리와 해진 셔츠, 그런 상태로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분명히 사업가의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를 무시하기로 결심했다. 지인과 어울리고 싶지 않아 그는 나를 따라 가게로 돌아왔지만 운 좋게도 경비원이 그를 발견하고 쫓아냈습니다. 분명히 직장에서 그의 동료 중 일부가 이것을 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후 마크의 업무 태도가 악화되었고 이 기괴한 행동으로 인해 그의 불륜과 우리의 이혼은 내가 나중에 지인으로부터 마억의 직장이 그의 불륜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유입니다. 특히 가어니트의 사업 계획을 퍼뜨려 그를 고립시키고 결국 징계 조치를 취하려고 시도한 후 그곳에서 자리를 잃었습니다.